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 자녀를 두고 월 889만 원, 연봉 환산 1억 668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 분양소득 요건도 월 평균 소득 120%에서 130%로, 맞벌이는 130%에서 140%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3,691건에 4,597억 6,97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은 589억 원으로 2018년과 2019년 등 한 해 전체 미수 금액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의 2016년부터 2020년간 가구주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PIR은 15.2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39세 이하의 내 집 마련 기간은 4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당장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이 애를 태웠는데요. 자, 내년부터는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맞벌이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공급 없이 기회만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난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스튜디오에 이분 모셨습니다. V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규제가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나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선 강의 통해서요,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신고가 행진을 하는 이유를 살펴준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뭐 그 9월부터 이제 그 거래 절벽이라고 하죠. 지금 뭐 물론 뭐 10월 말까지 다 이제 뭐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3,000건 이하로 지금 집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 2,500, 2,600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10,000건 정도는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면 거의 한 20, 30% 정도 수준이니까 뭐 엄청나게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가장 낮은 수치에 이제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매도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다주택자들 특히요.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안에 지금 이제 처분을 해야지 거주 요건이 좀 짧은 분들은 지금 뭐 특별공제 이제 이게 내년 가면 거주 요건이 추가되니까 이제 좀 더 불리해지니까 뭐 올해 말까지 이제 팔아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또 내년 6월 이전을 생각해 본다라면 뭐 지금 뭐 그렇죠. 보유세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종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양도세 쪽에도 지금도 뭐 20% 중과도 큰데 또 10% 더해가지고 뭐 30% 최대금 뭐 거의 80% 가까운 이제 뭐 양도세를 내야 되는 뭐 이런저런 지금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도인들 쪽에서 조금 초조해져서 그러면서 좀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조금 낮아질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당연히 이제 이 상황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오히려 10월 달에 지금 들어서 정말 거래가 지금 뭐 거의
거의 뭐 증발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달에 거래되는 것 족족이 살펴보자라면 100건이 거래가 됐다고 하면 그중에 50건 정도가 신고가, 그러니까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 그냥 객관적인 어떤 뭐 상황,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은 매도인들이 시간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고, 그러면 급매가 나와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왜 자꾸 이런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을까? 팔리는 것마다 왜 최고가에 팔릴까? 네,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오늘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서울 아파트 지금 10월 들어서도 여전히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절벽 상황이 나타나는데도 절반 정도가 거의 지금 신고가, 최고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라는 건 이제 직전 최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걸 보고 우리가 신고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가장 비싸게 팔렸다는 거예요. 신고가라는 거는 그런 의미다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죠. 지금 상계동 쪽에 있는 바로 상계주공 7단지 얘기죠. 지금 전용 79제곱미터가 노원구의 상계동, 그것도 뭐 88년에 준공한 거니까 거의 32년 된 아파트가, 그렇죠. 야, 10억이 넘었습니다. 뭐 다들 지금 깜짝 뭐 놀라고 있죠. 10억 4,500에 신고가를 쓰면서 야, 오른다 정말 이렇게까지 오를 줄을 몰랐다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일반적인 뭐 그냥 시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올 1월 달에요. 7억 6,500이 최고가였어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710, 뭐 사실 뭐 올해 들어서자마자 사실은 뭐 12, 16 대책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20도 나왔죠. 710도 나왔죠. 뭐 여기에다가 뭐 84 대책까지 뭐 계속 뭐 617까지 어마어마한 규제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엄청나게 실물 경기가 지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않은데 올 1월 달에 7억 6,500에 거래됐던 그 아파트가 지금 10억 4,500,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다들 지금 의아한 반응들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남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대치운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치운마도 거의 20억, 21억까지 지금 넘어갔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지금 재건축 쪽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좀 좋지 않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올 3월, 4월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월에 한 21억 8천까지, 그래도 또 직전 최고가까지 갔어. 그런데 요게 거의 한 오히려 3, 4월 들어서면서는 19억까지 거의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하로까지 갔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최고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84제곱미터가 지금 23억 8천에 지금 팔리면서 올 초보다도 거의 한 2억 이상이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 뭐 중간에 조정받았던 것들을 생각한다라면 음마아파트 매수를 뭐 하셨던 분들이 실제 체감하는 거는 19억, 20억 정도에서 이제 봤던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최근 몇 달 사이에 거의 3, 4억 정도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한남동 쪽에, 그렇죠. 그 유명한 아파트 맞습니다. 한남더일이라는 지금 뭐 올해 들어 또 최고가를 기록을 해서 계속 뉴스가 되고 있죠. 거의 뭐 100평 정도 우리가 되는 그 아파트인데요. 지금 뭐 어쨌든 집 한 채가 77억 5천에 또 매매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그 방송에서 73억 됐을 때만 해도 야, 집 한 채가 73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77억 5천,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중간에 한 65억까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65억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또 8월, 9월 들어서면서 73억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최근에 77억 5천이라고 하는 거의 80억,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가 80억이라고 하는, 정말 뭐 그러니까 뭐 강남, 강북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지금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뭐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더 지금 힘들어지는 시장은 사실은 갈수록, 그렇죠. 더 힘들어지는 시장이 지금 뭐
전세 시장인데 뭐 씨가 말랐다라고 뭐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그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하고 전세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 량하고 전세를 찾는 사람들의 뭐 비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치를 따지는데 기준이 1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100개 있고 찾는 사람이 100명이면 이 수치가 100이에요, 그냥. 자, 그런데 지금 뭐 거의 5년 만에 지금 역대 최고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은 100개밖에 없는데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192, 뭐 단순하게 보면 이렇다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엄청난 얘기들이 있죠. 뭐 전세금 매물 한번 보려고 하는데도 대기 번호를 받아가지고 뭐 줄을 선다는 얘기도 있고, 뭐 물론 뭐 지금 집을 보는 거는 생각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을 정도로 지금 어쨌든 많은 뭐 그 전세 뭐 난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있고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92라는 수급지수가 어마어마한 지금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도곡 렉슬 같은 경우에도 85제곱미터가 15억 5천 하면서 또 뭐 최고가를 지금 썼고요. 대치동 쪽에 뭐 그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는 바로 그 아파트죠. 91제곱미터가 17억 3천, 매매가가 아니에요.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17억 3천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계동 쪽에 있는 청구 아파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5억. 지금 뭐 거의 그렇죠. 하계동에서 지금 전세가 5억 넘은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깜짝깜짝 놀래고 있고, 지금 사당동 쪽에 있는 이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8년 된 아파트예요. 근데 이게 지금 84제곱미터가 또 5억 3천에 전세 실거래가 되면서 다들 지금 뭐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 쪽에서도 계속 거의 뭐 그렇죠. 뭐 신고가 랠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또 비강남권 같은 경우 하고요. 비강남권에 지금 84제곱미터 제가 말씀드린 33평이요. 그다음에 지금 신도시 쪽에서 지금 그 중대형 평형대 이런 것들이 지금 또 20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서 또 다들 지금 놀라고 있는데, 자, 지금 흑석동 쪽에 이제 뭐 흑석동 아니고 금석동이라고 하는 게 거의 증명이 됐죠. 84제곱미터. 네, 지금 뭐 입주 이제 2년 된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바로 아크로 리브하임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죠. 이게 지금 33평이 최근에 20억에 실거래가 되면서 지금 33평이 비강남권에서 20억이 나온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위례 쪽에도 그렇죠. 위례 쪽에 지금 송파 푸르지오라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요. 지금 이 전역 113제곱미터가 20억에 지금 실거래가 되면서 지금 뭐 신도시 쪽에서도 중대형 평형대 중에서 새 아파트들, 뭐 이런 아파트들은 물론 이 아파트도 거의 한 8년이 넘은 아파트죠. 그런데 20억을 넘었죠. 이게 처음 분양가가 8억 정도였어요. 8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거의 12억을 지금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억이라고 하는 또 의미 있는 숫자에 지금 올라서면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20억 쪽에 지금 가까이 갈 것들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지금 마포 쪽에 마포 지금 프레스티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된 게 약 한 18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호가가 19억이에요. 거의 20억 턱 밑까지 와 있고요. 지금 용산 쪽에서 보자면 그 이초원에 지금 한가람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19억 2,500에 최근에 거래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20억 가까이 와 있고, 성동 쪽에도 보면 지금 그 서울숲 리버자이라는 아파트가 거의 17억 2천, 거의 18억대에 오면서 또 20억 가까이 와 있고요. 지금 종로 쪽에도 경희궁자이 그 3단지라는 이 아파트가 최근에 또 한 18억 정도에 또 거래가 되면서 그렇고, 지금 그 서울 말고 지금 과천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월 이제 입주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라는 바로 이 아파트가 최근에 지금 18억 5천, 거의 19억 가까이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그 호가는 보니까 지금 최고가가 이미 21억이에요, 호가는. 자, 그러면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20억대, 이게 지금 84제곱미터 33평으로 해서 뭐 이런 후보지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0억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서초구 쪽에 지금 입찰가가 3.3제곱미터 평당 지금 9천만 원대.
기존 아파트가 이런 적은 있어도 지금 새 아파트가 입찰 뭐 분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보류지 얘기죠. 지금 반포 센트럴 자이 바로 그 아파트인데요. 지금 신반포 6차 지금 재건축한 그거죠. 잠원동 쪽에 이게 새 아파트 지금 3가구 남아있던 거 59제곱미터 2가구가 지금 24억이니까 평당 1억에 분양은 아니지만 새 아파트가 지금 어쨌든 입찰이 진행이 되는 거죠. 새 아파트고요. 자, 전용 지금 84제곱미터 33평도 32억이니까 거의 지금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강남권 쪽 그 새 아파트 분양가, 실제 분양가는 원래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뭐 엣지유주나 이렇게 분양가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류지 입찰가가 지금 최저가가 24억, 32억이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반포 뭐 그렇죠. 지금 그 우리가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가 35억 7천에 거래가 되면서 이미 평당 1억 818만 원이라고 하는 거의 뭐 1억대는 이제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15억 초과한 오히려 고가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작년보다 오히려 20% 정도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일단 뭐 토지보상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풀리고 있죠. 자, 현금 부자들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자, 저금리 속에서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하겠다는 30대들 같은 경우에도 강남 4구라든지 마용성 쪽으로 많이 투자한 걸로 이번에 또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들이 지금 여전한 게 되겠고요. 자, 매물 잠김, 입주 물량 급감, 그렇죠. 4만 2천 세대가 지금 내년에 뭐 2만 3천까지 뚝 떨어지죠. 내후년 1만 3천까지 떨어지죠. 자, 지금 9월, 10월 서울 안에 분양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자들,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더 초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전세도 없죠. 지금 뭐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자들이 좀 더 조급해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고가에도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강남권, 비강남권, 신도시 이쪽에서 주요 입지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더 추가 가능성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매수하는 입장에서 보자라면 그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거는 내가 이걸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매수를 안 하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주요 입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신고가 행진을 지금 쓰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잇따른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고공행진하는 이유를 살펴드리고 왔습니다. 자, 가을 이사철인데요. 그런데 전세난은 더 심화가 되고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니즈가 서울 전역으로 퍼져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무료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의 실전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무료 세미나 여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른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대표님과 함께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지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와 또 호재까지 확인해 볼까요? 자, 뭐 지금 뭐 정말 이제는 뭐 똘똘한 한 채다, 뭐 강남구 투자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모두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막상 내가 강남 쪽에 뭔가를 산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또 마치 넘사벽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야, 내가 강남에 뭘 하나 살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걱정들도 있고 뭐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데, 물론 뭐 지금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뭐 이미 20억, 30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자, 그렇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체주택, 자, 모든 사람이 강남에 직장이 있고 강남에 산다고 해서 다 그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대체주택,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강남구 안에 그것도 이제 논현동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강남구 안에서도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내가 좀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현동 안에서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자, 강남권이면서 그것도 부동산의 황금 라인.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요. 지하철 역세권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 그것도 부동산의 황금 라인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멀어도 10분 안쪽으로 투자라고 하는데 5분 안쪽이면 그렇죠. 거의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지금 뭐 이쪽 지역들 엄청난 또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라고 해서 지금 삼성역하고 지금 봉은사역 그러니까 쭉 같이 이어지는 거죠. 삼성역이 2호선이고 봉은사역이 9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그것을 지하 6층까지 파서 연결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GTX A노선과 KTX 그리고 GTX C노선, 위례 신사선, 2호선, 9호선 90개 버스 노선을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거대 복합 환승센터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도시가 생긴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미 올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현대 글로벌 빌센터 그렇죠. 현대 자동차 뭐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105층 규모의 569m 코엑스 바로 앞에 있는 바로 그거죠. 여기에다 잠실 스포츠 마이스 산업단지라고 해서 이쪽에 호텔이나 컨벤션 잠실 제2 코엑스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또 코엑스만한 어마어마한 이런 컨벤션이나 호텔들이 또 들어오는 바로 그런 뭐 그 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지금 최근에 2조 1000억 건물 하나 짓는데 2조 야 어마어마하죠. 2조 1000억이라는 돈이 투입을 한 37층 35층 두 개 동으로 올라가는 바로 조선 팰리스라는 호텔입니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르네상스 호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역삼동 쪽에 그렇죠. 이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지금 거의 준공 그렇게 되면 지금 이쪽 그렇죠. 언주역 가까이에 있는 이쪽 지역들에 또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자,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언주역이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지금 논현동 쪽이 되겠죠. 지금 뭐 차명원 사거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봉은사역과 삼성역을 연결을 해서 이 사이에 지금 그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 GTX A노선, 뭐 C노선, 뭐 이런 것들 들어오죠. 여기에 또 현대 글로벌 빌센터 들어오죠.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들어오죠. 이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지금 올해 20년에 이제 착공을 해서 23년, 25년, 27년까지 완전히 또 완공이 되어 가고 있죠. 자, 지금 바로 요 가까이에 조선 팰리스라고 하는 신세계 그룹에서 그 운영하는 바로 그 이제 호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팰리스가 지금 뭐 거의 2조 1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자 그러면 이쪽의 9호선을 따라서 엄청난 그렇죠. 근무하는 그런 젊은 일자리들이 올 수 있겠고 자 여기에도 호텔이라든지 많은 비즈니스 공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도 이미 강남역, 역삼역, 신논현역, 신분당선까지 또 이어지는 바로 그런 이슈들이 있겠습니다. 바로 언주역 같은 이런 쪽들이 현재는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달리 강남이 아니죠. 정말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개발 호재를 만나볼 수 있는 논현동인데요. 이 논현동 안에서 또 골드라인이라고 불리는 9호선 5분 거리에서는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뭐 우리가 뭐 몇 가지 키워드로 챙겨보겠습니다. 자, 강남. 개발 호재, 일자리, 역세권, 그렇죠. 네 박자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안정적인 월세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모든 개발 호재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 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투자처가 되겠고, 자, 그러면서도 지금 방 두 개, 그러니까 큰 방도 있고요, 작은 방도 있고요,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욕실도 있는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에,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없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 대체주택으로서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세워보고 왔습니다. 강남구라고 하니까 억소리 나는 투자 금액에 좀 겁먹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논현동의 투룸은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정말 뭐 20억, 30억, 이제 비강남권도 20억이 넘어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런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가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요. 자,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 지금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전세가 약 한 3억 9천에서 4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강남 한복판에 그것도 9호선 황금 라인의 이런 입지에 6천에서 7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월세 같은 경우에도 150에서 160만 원이라고 하는 좀 높은 또 월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쪽은 대지 지분이 그래도 한 5평 거의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또 토지에 투자하는 이런 메리트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지 투자 메리트까지 챙겨볼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이처럼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의 실전 전략을 무료로 세워드리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무료 세미나 여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채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0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2로 전월 대비 6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수도권, 세종을 제외하고 지방의 HBSI 전망치가 60선에 그치며 부정적 전망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님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소액으로 정말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소액으로 정말 어디 하나 좀 집 하나 좀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라고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액 투자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 이사철입니다. 올해는 특히 좋은 입지의 귀한 부동산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 지역으로 소액 투자 가능한 마포구와 도봉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개요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미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주택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7,900만 원에서 3억 8,7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은 마포의 가치를 알아보러 성산동 가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 마포구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미디어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마포 쪽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3년 연속 1, 2위를 다툴 정도로 정말 집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지역 마용성 중에 그 첫 번째 투자 지역 바로 마포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초역세권에 소액으로도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매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워낙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임대가 상승, 매매가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의 2030 젊은 층들이 굉장히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근의 홍대 상권과 주변 지역이 합정, 상수, 망원동까지 이제 쭉쭉 뻗어나가면서 이제 마포 지역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래된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조를 해서 카페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관광지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단순히 이제 상권을 넘어서 이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치를 하는 글로벌 명소로 자리매김한 곳이 바로 이제 마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6호선입니다. 이제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한 30초 정도 걸리는 집에서 지하철이 보이는 정말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귀한 초역세권의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굉장히 황금성도 좋을 뿐더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가치가 정말 다른 곳보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소성이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서울의 웬만한 도심 지역에 이제 초역세권의 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귀하기 때문에 좀 희소성을 가지고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포구청역 인근의 주택들이 굉장히 지금 노후화들도 굉장히 또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또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이제 위쪽으로 두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은 이제 상암 DMC가 있겠습니다. 많은 방송국들과 업무 시설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이런 1,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주택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 성산동이라든지 이제 망원동 쪽에 많이 이제 거주지를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래로는 또 왕원역이라든지 합정역이라든지 굉장히 핫플레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워낙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대학교라든지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상인들의 수요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마포하면 정말 공실 걱정 없이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대라든지 연세대 이대, 서강대 등 많은 명문 대학교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또 마포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 임차 수요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루두루 안정감이 느껴지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과는 코앞의 거리에서 주택을 찾아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마용성 중에 첫 글자가 이 마포잖아요. 이 서울 안에서 쟁쟁한 지역과도 견줄 만한 이 마포만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상권이 좀 잘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상권이 발달이 되면 그 주변에 임차 가격 상승, 매매 가격 상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대 상권과 이제 합정 상권으로서 세력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면
때문에 유입 인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홍대역 쪽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이 경의선 숲길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의 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 약소국들을 굉장히 이곳에 많이 잡으면서 많은 인구 유입 그리고 유동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고 있는 이런 연남동이라든지 연터라파크로 불리는 연남동이라든지 망리단길 또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제 경의선 숲길과 같은 이런 명칭이 생기면서 또 걷고 싶은 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들이 생겨나기 전후에 이제 매매 가격 차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유명 거리들 자체가 이 마포의 호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속해서 상권이 확대가 되는 지역이 이제 마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리 화력발전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포의 유해 시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당일리 화력발전 지하가 이제 세계 최초로 도심 한복판에 이런 유해 시설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 공간에는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이제 미술관 등이 생기면서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젊은층들의 유입 인구를 더 끌어당길 만한 마포의 호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제 4차 산업이 또 생겨난다. 일자리가 더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4차 산업의 일자리가 강남에는 개포, 그리고 이제는 강북에는 이제 마포 지역으로 옮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수많은 젊은 양질의 일자리가 또 생겨나는 지역이 이제 마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위아래를 중심으로 이제 성산동에는 이제 교통 호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월드컵 대교를 둘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이미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올해 말에 이제 개통이 돼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마포와 영등포를 잇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김으로써 이제 서남권 지역이죠. 이제 여의도라든지 이제 영등포 지역으로서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면서 교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직장인들도 이제 마포까지 주거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깝게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위쪽으로는 부천 원종에서부터 홍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원종 홍대선이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약 16km의 11곳의 정거장이 생기는데요. 이 원종 홍대선이 성산동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6호선만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원종 홍대선으로 인해서 성산동에 또 하나의 역이 생김으로써 더블 역세권의 프리미엄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마포구 성산동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포는요, 계속된 상권의 활성화로 인한 인구 유입, 그리고 이제 교통이면 교통, 또 한강변의 프리미엄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투자 가치 높은 지역으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고 있는 지역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한철 유행하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요. 홍대나 신촌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젊음의 거리가 더 상권이 확장되는 소식도 있고요. 얼마 있으면 월드컵 대교도 개통되는 지역이죠. 자, 서울 안에서의 마포의 지역도 유리하지만 또 그 안에서 역 코앞이라고 하니까 참 이동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투룸의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반적인 역세권이 아니라 정말 지하철 30초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 지금 시세가요, 투룸 기준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미 전세가 맞춰진 것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등기를 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억 7,900만 원부터 3억 8,7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포 지역 전세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전세가를 좀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1,700에서 1,9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나는 좀 더 투자 금액이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룸을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1,000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마포에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나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 나는 월세 투자 희망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보증금 한 2, 3천만 원에 월 한 9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6호선 마포구청역의 도보 30초에 위치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역과도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찾아보고 있는 주택입니다. 여기에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희소성에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의 주택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마포 지역입니다. 이제 마포 지역 이런 도심권 내에서 초역세권의 땅은 굉장히 귀하고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희소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많은 유동인구.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의 선호가 높은 지역의 역세권과 그리고 학세권 그리고 이제 상권까지 골고루 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계속해서 더 증가할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주택에 정말 소액으로 좀 묻어놔도 괜찮겠다 한다면은 이제 이 지역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강북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뭐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와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 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수요 자체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권이 정말 풍부한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의 초역세권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함께 교차하는 창동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인기가 많은 지역은 묶어서 많이들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 노도강이라는 그 용어에 묶이는 지역인데 도봉구거든요. 창동의 입지는 어떨까요? 네, 우선은 뭐 노도강 굉장히 많이들 불리우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서울의 집값들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저평가 있는 지역으로 좀 그런 주택, 그런 지역들의 가격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6월에서 8월 달까지 노도강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의 아파트 시세들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될 정도로 인기 있는 지역으로 되었었는데요. 뭐 예전에는 이제 노도강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집값이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저평가받았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우선 도봉구는요, 뭐 높은 녹지율과 뭐 편리한 생활 인프라, 학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도 되어 있고 집값도 저렴한 쪽에 속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집값이 상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 이제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도봉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10년 이상의 노후된 주택들이 무려 92%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런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그리고 이제 수요층 자체들이 굉장히 이제 불일치되는 지역이 또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벗고 이제 도봉구는 7광역 중심지로 격상을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일자리와 문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창동 역세권 개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도봉구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창동이 떠오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창동에 사활이 걸렸다라고 할 만큼 도봉구 내에서 창동 주변에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창동역입니다. 현재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GTX 신호선까지 들어서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창동이 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또 중랑천을 끼고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창동역에서 딱 한 정거장만 지나가게 된다면 4호선과 7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이제 노원역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동역과 이 노원역 사이에 부지를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창동역 인근의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뭐 창동 주공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갭 차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 6년 후면요 창동역 인근이 거의 뭐 황골탈퇴라는 말에 걸만큼 크게 변할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이 지역 좀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좀 묻어 놓은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안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지역이 이쪽 도봉구라는 뜻은요.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 창동역 쪽 가볼까요? 네, 가장 뭐 기본 계획이라고 불리우는 서울 2030 플랜에 따라서 이 창동은 7광역 중심지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요. 이제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와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의 조성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레나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창동역 인근에 생기는데요. 이 아레나가 뭐냐면 이제 K-팝 전문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뭐 잠실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좌석 수가 많이 모자르다 보니까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K-팝 전문 공연, 워낙 K-팝이 유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K-팝 전문 공연장이 없었는데 이 K-팝 전문 공연장이 이 아레나가 서울에서는 이 창동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도시로도 발돋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무려 5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2만여 석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매년 25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상권들도 같이 발달을 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쳐지는 하나의 호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는 일자리 문화 산업단지가 또 신설이 되고요. 또 16층의 문화 창업시설과 49층의 오피스텔 2개동 그리고 15개의 스타트업들이 유입될 수 있게끔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는 젊은 층들의 수요층도 끌어당길 만한 창동의 또 다른 호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이 무려 7만 5천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남은 대단지의 개발 예정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봉운전 면허 시험장 일대는 경제 기반형 도심 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도로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창동 차량기지 부지에는 뭐 의료라든지 바이오 산업의 혁신 기업부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동의 약점으로 꼽혀온 교통 환경도 크게 개선이 되겠습니다. 4, 5층 급행화를 통해 창동의 교통이 크게 변화를 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GTX C노선이 또 창동역에 들어서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데 GTX C노선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달이 가능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동역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도 건립이 됩니다. 50층짜리의 대규모 환승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2025년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를 연결하는 건설 사업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창동역 인근은 개발 호재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도봉구에서 좀 교통과 일자리라는 아쉬웠던 부분들까지 그 구멍이 좀 메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 지역 저 지역 좀 찾아보면서 서울에서 탐색을 하다 보니까 도봉구 창동이 아직은 가격이 낮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나보는 스리룸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서울의 웬만한 서울의 집값들 이런 아파트 대체제인 다세대 주택들도요. 이제 투룸이 다 3룸이 넘었고 뭐 강남은 4억 5억 원을 이제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3룸인데도 불구하고 채 3억 원이 되지 않은 정말 착한 가격으로 먼저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 가격이지만 앞으로 모든 개발 호재들이 다 완성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 가격이 아니겠죠.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넉넉한 공간감, 한 실평수는 한 18평, 19평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기르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원이 채 되지 않은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지역은 지금 전세가 굉장히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1,000에서 1,500만 원으로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좀 투자를 하셨다가 나중에 실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월세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보증금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은 월 80에서 한 9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3룸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에서 3룸임에도 불구하고 방이 3개인데 분양가가 3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언제 좀 금방 뚫고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임장 활동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4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뿐만 아니라 별도의 지하 주차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로 인한 불편함 없이 굉장히 임차 수요가 굉장히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전세가 맞춰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세금적인 계산을 해보신다면 주택이 유리한지 오피스텔이 유리한지 이제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인 가구보다는 자녀를 기르는 3, 4인 가족 거주들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에 맞는 그 지역의 수요층에 맞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빨리 나오셔서 정말 내가 소액으로 3룸을 1,000만 원대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보신다면 임장활동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 하반기 인기 지역이었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단지형으로 이루어진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자, 무료 상담 소식, 전화 상담 소식이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한 통이면은 1:1 맞춤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얼른 연락 주셔서 이사님과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박미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 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